반려동물 행동과 관련하여 뒤죽박죽된 용어와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단어는 그냥 다 용어인 줄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힘이 드니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빙산의 일각이지만 잘못된 용어 1. 리액티브, 리액티비티, 리액티브 도그. 반려견이 길에서 짖고 달려들어서 상담받았는데 리액티브 도그라고 진단받았다는 보호자 정말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해피독이 진단명입니까? 개가 해피하다는 말이죠. 누런 얼굴이 진단이에요? 간경화인지 귤을 한 상자 먹었는지 어디가 안 좋은지는 진단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리액티브 도그는 개의 반응을 설명한 영어 단어일 뿐이에요. 진단명도 아니고 용어도 아니고 그냥 영어 단어. 다른 게 사람 또는 환경적 요인과 같은 특정 자극에 직면했을 때 개가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나 돌진하거나 움츠리는 등 반응을 보일 수 있죠. 리액티브는 그 반응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반응보다 과하다는 뜻입니다. 리액티버티는 리액티브의 명사형입니다. 전문 용어가 아니고요. 한국어로 말해요. 기존에 없던 개념이라서 한국어로 표현이 안 되면 모를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진단 운운하는 사람, 여러분의 개에게 리액티브 도그라는 레이블을 붙이는 사람 조심하세요. 개가 특정 자극에 반응할 때는 그 반응의 원인과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 분석의 시발점이죠. 리액티브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개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액티브는 앞서 설명한 모든 행동을 뭉뚱그린 단어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죠. 짖고 달려드는 동일한 행동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케이스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변화를 돕는 것이 동물행동 전문가의 일입니다. 동물행동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 반려견이 리액티브하다고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관찰한 행동을 말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행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짖거나 달려드는 원인은 다양해요. 두려움, 불안, 사회성 부족, 트라우마, 유전적 소인, 성장환경, 만성건강 문제, 신체적 통증, 분노, 좌절감, 보호자 습관, 잘못된 훈련 등등.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훈련입니다. 이에 따라 짖고 달려드는 반려견이 지난 수년간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잘못된 훈련에 노출된 반려견과 보호자 교육은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잘못된 훈련의 대표적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간혹 하나의 교육 사례를 모방해서 또 다른 반려견의 행동을 바꾸려는 보호자나 훈련사분들이 있는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동에도 행동 분석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행동의 원인, 개의 성향, 환경, 배경 등에 따라 솔루션도 각각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훈련은 행동 변화 솔루션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분리불안, 짖고 달려드는 행동, 공격성 등의 문제로 다른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보호자를 자주 만납니다. 매트 훈련, 크레이트 훈련, 간식 먹이며 지나가기, 앉아 기다려 같은 훈련만 4개월, 6개월, 심지어 1년 가까이 받았다고 해요. 이건 보호자가 고민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순수 기초 훈련이에요. 분리불안, 짖고 달려들기, 공격성과 같은 문제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아무 기초가 없어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도 1에서 2회, 아무리 느려도 1, 2주 정도면 훈련이 완료되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을 수개월간 하고 있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경우 우려스러운 점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반려견의 분리불안, 짖고 달려들기, 공격성 등의 행동이 수개월간 방치 상태로 지속되는 셈이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반려견이 장기간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다는 뜻이고요. 셋째, 간단한 기초 훈련이 완료되지 않고 수개월간 지속된다는 것은 반려견이 잘못된 또는 미숙한 훈련에 수개월간 노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 분노, 불안이 높아지고 행동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되돌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답인 줄 알고 복제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곳에도 잘못된 정보, 사기꾼, 바보가 존재해요. 잘못된 방법을 추종하거나 복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의 기초 지식도 없다는 뜻이죠. 잘못된 용어 2번째, 요구성 지즘. 요구성 지즘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디맨드 바킹을 기계식 번역한 것 같은데요. 개가 관심 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과도하게 또는 지속해서 짖는 행동을 영어권에서 디맨드 바킹, 어텐션 바킹이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단명도 아니고 전문 용어도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땡깡, 안타깨비, 안달복달을 진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행동은 개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이지 진단이 아닙니다. 불안 또는 스트레스, 주의력 부족, 지루함, 두려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신이 나서 등 짖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보호자가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개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마다 짖어댄다고 말하겠지만 개 입장에서 진술하자면 말 끼어두은 보호자라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이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확히 행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잘못된 용어 3.
입질. 개나 고양이가 무는 행동을 입질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질은 과거에 개 농장을 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국어 사전에 입질은 물고기가 낚싯밥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행동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일을 자제하고 물림, 물다 등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출간 예정인 도서 브레인 쉬프트 2에 기재했습니다. 잘못된 용어사. DSCC 교육. DSCC는 그동안 탈감작 둔감화, 탈민감화, 탈감각, 민감소실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탈감작 훈련이라며 반려견에게 잘못된 훈련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도서 브레인 쉬프트에 DSCC 용어와 올바른 개념에 대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SCC 교육이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DSCC 교육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DSCC는 훈련법이나 훈련 기술이 아니라 행동 및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적 개념입니다. DSCC를 실제 적용할 때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DSCC라는 개념 하나로 반려동물 행동을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교육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의 일부일 뿐이죠.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반려동물에게 적용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빈번히 볼 수 있습니다. DSCC를 적용할 때 유념해야 할 핵심에 대해 도서 브레인 쉬프트에 적었습니다. 설명된 DSCC 개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반려동물에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각 제지하세요. 잘못된 용어 5. 흥분도. 반려동물을 두고 흥분도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흥분도라는 단어가 한국어가 맞기는 한 건가요? 아무튼 이 표현은 반려동물의 행동을 올바로 설명한 단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도 아닙니다. 흥분은 동물의 감정 상태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죠. 감정 상태로 동물의 행동을 단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이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배경 원인과 행동 분석이 누락된 이상한 표현이죠. 개나 고양이에게 흥분도가 높다 낮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그 행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동에 프레임을 씌워서 바라보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주세요. 잘못된 용어 6. 블로킹. 개의 몸을 맞거나 밀치는 비인도적 행동을 하면서 블로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블로킹이 아닙니다. 블로킹할 때 보호자의 몸이 물리적으로 반려동물의 몸에 닿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림막으로 반려견 앞을 가로막는 바보짓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려동물 앞에서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 보이거나 손이나 다리로 경계선을 그어서 알려줍니다.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반려동물은 이 선을 존중해줘라는 의미로 금세 이해합니다. 이 내용은 도서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잘못된 용어 7. 머즐과 마우스 정도는 구별하자. 제가 도서 당신은 반려견과 대화하고 있나요에 소개한 개의 언어 중에 주먹 휘두르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먹을 단단히 움켜쥐고 펀치를 날리듯이 개가 머즐에 단단히 힘을 주고 펀치를 날리는 경고 시그널입니다. 이 행동의 정식 이름은 머즐 펀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머즐 펀치가 주먹을 휘두르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는 주먹 휘두르기로 기재하여 구분을 두고 오프라인 교육에서 머즐 펀치의 여러 유형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우스 펀치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부르거나 머즐 펀치가 아닌 행동을 머즐 펀치로 오인하여 문제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잘못된 용어 8. 소유 공격성, 포식적 공격성. 공격성이라는 잘못된 레이블. 개의 행동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개가 짖거나 달려드는 모든 행동에 공격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소유 공격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을 텐데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포식 본능, 포식적 드리프트에 관해 교육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포식적 공격성으로 부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행동은 공격성 또는 공격적 행동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온 가장을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습니까? 관심 있는 분은 기재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잘못된 용어 9. 분리불안. 단순히 개가 혼자 남겨졌을 때 울거나 짖는다는 이유로 분리불안으로 진단받았다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분리불안과 아무 관련이 없는 행동인데 말이죠. 분리불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대중화되고 끊임없이 용어와 개념의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크레이트 트레이닝, 아이 컨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이트를 들락날락거리는 괴상한 훈련을 받은 반려견에게 크레이트는 더 이상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노즈워크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오염된 단어라고 부릅니다. 오염된 단어로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훈련,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반려동물과 보호자 교육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염된 단어, 부정확한 정보로는 동물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동 분석, 평가, 행동 변화 솔루션은 훈련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제 인증된 동물 행동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폴랑폴랑하세요.